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진료를 보고 있는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깨에도 관절염이 생기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서는 관절염이 다 생길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관절 중에 관절이 큰 대관절, 큰 관절 중에 하나에 속하고 관절염도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염은 우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가장 흔한 거는 요 어깨 관절은 지금 앞에 보시면 이런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절에는 여기 힘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게 힘줄들인데, 어깨 힘줄을 지칭하는 말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그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되는 경우죠. 파열되는 경우에 파열이 진행을 해서 완전 파열로 이루어지고, 완전 파열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게 회전근개 병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로 인한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염, 회전근개와 상관없이 뼈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기는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세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어깨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지가 않고요. 외국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어깨 관절의 통증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거의 동일합니다.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은 우선적으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비수술적 치료가 주를 이루고요. 너무 많이 진행을 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이렇게 부드럽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 운동 범위가 심하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는 근거는 똑같습니다.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세 가지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고, 이게 전신 관절염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선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진단 기준을 충족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약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면역 관련된 약들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은 여기 말씀드린 이 회전근개가 다 파열이 된 이후에 팔에 힘줄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팔이 역학적으로 해가지고 팔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공간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뼈끼리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로 인하면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한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치료는 우선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원칙적으로는 하고 있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세 가지를 통해서 팔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그냥 이런 관절염이 생겼는데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운동 꾸준하게 근력 운동 하시면서 팔을 쓰실 때까지 쓰시되, 팔을 못 쓰는 상황이 밝혀지는 경우, 특히나 저희 일상생활 할 때 수저질 정도까지도 이제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수술은 기존의 힘줄을 꼬매는 그런 수술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힘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생각할 수가 없겠고,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 때 하는 인공관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공관절과는 조금 다르고요. 본래 해부학적 구조로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복원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전신 마취 하셔야 되고, 입원도 상당 기간 필요하고 재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크게 권유드리진 않고 있는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절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식의 치료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거와 좀
관계가 좀 있는 요즘 같은 요런 여름철에 비도 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린 날이 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관절통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런 원인은 대부분 기압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에도 압력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관절 안에는 어느 정도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압이 낮아지면서 어깨 관절의 기압이 어깨 관절에 있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압력이 올라감으로써 어깨 관절통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날씨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흐린 날씨에는 우리 뭐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어깨 그 혈액순환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깨 관절에 통을 유발할 수 있고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관절통을 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날씨에는 특히 장마철에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오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에 뭐 기술적인 원인이 없어도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서 꼭 뭐 정밀 검사 필요 없이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고 큰 이상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뭐 소염제나 기본 물리치료 정도만 해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